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보다 좀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추워진답니다. 어쨌든 날씨가 계속 또 당분간 또 추워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냐면은 어저께 청와대에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의 어떤 대화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러니까 그 만찬을 해서 나왔던 대화를 가지고 거기서 어떤 친명 이야기 나오고 뭐 반명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과연 정청래가 친명이 맞나? 말로만 친명 아닌가? 그러고 어떤 이런 일표를 또 강행하려고 하잖아요, 정청래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현주가 조건을 말했죠. 진정으로 그걸 강행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을 택해라. 두 가지 중에 택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뭐 어저께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정상 외교를 열심히 수행하셨죠. 이태리 총리, 총리가 와갖고, 여자 총리죠. 뭐, 조던희 총리인가? 오셔갖고, 정상회담을 계속 일정 수행하시고, 보니까 뭐, 어김없이 또 셀카를 찍으시더라고. 근데 셀카가 이제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정상 외교에 유행이 됐어요. 이번에 보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아마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오는 모양이더라고. 이탈리아 여자 총리가. 그러니까 다카이치하고도 셀카를 찍고, 이재명 대통령 유행식인 거 아닙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셀카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돼갖고 이제 정상 외교였던 하나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정상들이 이제 셀카 찍는 게. 어저께도 보니까 이탈리아 여성 총리하고 셀카도 또 찍으시더라고, 다정하게.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이혜원 청문회가 어제 오늘 타결되어 있었는데, 계속 청문회가 진행 못 되고 있더라고. 원칙적으로 어저께 청문회가 속행돼야 되는데, 이혜원 기획예산처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어저께 열리기로 했는데, 국힘의 어떤 반발로 지금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 목리를 부른 거죠, 국민의힘이. 인사청문위원장이 국민의힘 쪽 위원장이더라고. 이거 이미자 국회의원이죠, 여자.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그런 그런 업무를, 저끼리 이제 국힘은 그런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청문회를 도저히 열 수 없다 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 많은 이모가 어떻게 청문회 대상이냐, 수사 대상이냐 하면서 보이콧하고 있더라고. 민주당은 그래도 열어야 된다. 청문회를 열어갖고 국민들에게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어떻게 해명하는가? 우리도 민주당도 물론 집권 여당이냐만 더 야당보다 더 세게 하겠다. 이혜원 후보자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의하겠다. 그래도 뭐 핑계 대면서 뭐 자료가 뭐 이혜원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했니? 그래서 자료 제출 안 했기 때문에 못하니? 그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오늘도 아까 보니까 잠시 열리지 않더라고요. 막 예약 청문위원끼리 서로 비난하고 공방만 하지.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저쪽 국힘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이 어떤 권한으로 진행을 보이콧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 국힘이. 한번 두고 봅시다. 참 말도 많고 달도 많습니다. 이혜원 후보자를
지명하신 것도 깊은 뜻이 있는데 대통령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지명을 하신 건데 여러모로 지금 말이 많아요. 이거 한번 두고 봅시다. 그리고 내일인가, 내일 아마 내일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일을 말 것 같습니다. 안 가는 모레든지 어쨌든 내일 아니면 모레 그 신년 인사회가 대통령이 그 신년 인사회가 아니고 그 신년 그 기자회견 이제 옛날에 그 연두 기자회견을 했죠. 신년이 되면은 기자회견을 항상 열잖아요. 아마 내일 아니면 아마 내일 말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일 아니면 모레 그 기자들과 신년 회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하겠죠. 그러고 또 금요일 날은 그 울산에 울산 지방에 내려가셔갖고 이제 그 타운홀 미팅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 항상 어쨌든 바쁘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쉬는 날이 없어요. 어쨌든 대단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뭐 주가 지수는 계속 지금 뭐 어저께인가 4,900인가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어쨌든 4,900까지 돌파하고 지금 뭐 머지않았어요. 5,000 돌파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다만 이제 좀 환율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데 너무 환율 인상되면서 그게 좀 물가라든지 여러 면에서 좀 환율이 오르면 환율이 인상되면 자연히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좀 올라간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경제 회복에 참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 우리 정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그 물가 그 환율이라는 거는 세계적인 그 달러니까 세계 경제와 같이 물기가기 때문에 우리 뭐 정부에서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고환율 문제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그게 누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윤과 정권에서 개판 치는 바람에 그때부터 고환율이었어요. 윤석열 정권 때 그걸 이제 현재 이재명 정부가 근건 그걸 더 악화 안 시키고 근건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환율 문제도 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오르는데 환율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오늘은 이제 뭐 오늘도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길게 할 것도 아니고 얼마 뭐 언제든지 하는 소리고 이거는 앞전부터 물론 오늘의 주제는 정청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청래 오늘 주제는 핵심은 정청래 문제예요. 물론 뭐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어저께 탈당했죠. 어쨌든 탈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뭐 계속 또 수사 선상에 올랐기 때문에 수사를 받겠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말로만 진명을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정청래를 우리가 의심하고 비난하는 쪽에서는 항상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정청래가 과연 진짜 진명일까? 말만 떠든다, 저거는. 정청래가 이제 천명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오래된 일이죠. 그걸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따져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경기도 지사 때입니까? 아마 경기도 지사 때일 거예요. 경기도 지사 때 그 어떤 종편에 어디 나가고 어느 포럼 나가고 이재명 대통령을 디스하던 그런 어떤 영상이 그때 있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영상으로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그 당시에 이재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기의 속내를 드러냈잖아요. 그 당시에 경기도 지사였을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어떤 방송에 MBN인가 아마 MBN일 겁니다. MBN이 어떤 종편에 나가고 다른 그 패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이라는 말 자체를 하기 싫다면서 굉장히 거부하면서 굉장히 이재명 당시에 경기잘 폄하하고 떠올려도 싫다, 거론하기도 싫다 이런 식으로 디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우리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속내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보고 합니까? 그걸 한 증거를 봤기 때문에 실제로 정청래가 자기 속마음을 낸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영상으로 직접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재명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다. 별로 이재명을 탐탁지 좋게 생각 안 한다. 그런 그 증거가 있잖아요. 물론 사람은 또 바뀌죠. 바뀔 수 있어. 뭐 그 당시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갔고 또 좋게 볼 수 있는데 변할 수 있죠. 그거는 인간관계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그게 그 정청래의 그 뿌리는 남아있다. 이재명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 폄하, 비하,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을 거다. 그래 보인다. 우리 눈에는 그래 보인다. 하는 행동에 이런 거 보면 아직도 말로는 지금 이재명이가 정청래가 막 나는 친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나는 충성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떠들어도 그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진실이 아니야. 나는 그냥 말로만 가슴 속 그 생각 따로 입 따로 그래야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리부동. 그때 쓰는 말이 표리부동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로는 그래 떠들어도 나는 진명이다. 진정한 진명이다. 내가 이재명을 생각한다. 진짜 너무 생각한다. 진정으로 생각하는 게 내다. 정청래다 떠들지만은 그래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표리부동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밖에 못 보이는 거야 우리는. 그래 이제 어저께가 1월 19일 어저께 만찬회도 있었어요. 그 신임 원내 지도부가 이제 새로 이제 탄생했으니까 원내대표도 새로 뽑히고 또 새로 또 그 원내대표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 원내 당직들도 새로 교체되고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 초청한 거죠. 그 만찬회동이 있었어요 어저께. 거기서 이제 그 대화 내용이 지금 또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저께 이제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정청래한테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어요. 뭐 이제 진지하게 물은 게 아니고 막 스쳐가는 농담처럼 가볍게 정청래 보고 농담처럼 대통령께서 반명 아니십니까? 정청래 보고 반명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반명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 농담처럼 슬쩍. 그러니까 정청래도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현장의 어떤 그 영상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전해들은 이야기니까 그때 표정은 무려 뭐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정청래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모두가 친명입니다. 모두가 친청입니다. 이래 답변했대요. 대통령이 이제 스쳐가는 농담처럼 반명이십니까? 물었대. 그래 정청래가 이게 얼마나 대답했느냐? 우리 모두는 친명입니다. 친명이고 친청입니다. 여기서 친청은 정청래한테 청이 아니고 청와대 청자 청와대. 친청와대다. 얘. 친명이고 친청와대다. 그래 대답을 했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각기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 대체로 이제 어떤 그 평가가 나왔냐면은 분석이 나왔냐면은 언론이나 이런 데 뭐 주류 언론에서 어떤 평가가 나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뭐 당 안팎에서 이제 제기되는 뭐 명청 갈등, 뭐 명청 대전, 그리고 이번에 그 최고위 보궐선거에서도 어떤 명청 대전이니 뭐 명청 갈등이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잖아요. 또 그러고 언론에서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그런 프레임을 씌웠고 그런 이제 프레임이 있고 그런 어떤 이야기가 떠도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이나 그런 게 없다. 그러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잘 화합하고 있다. 그런 면을 보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런 어떤 농담처럼 그래 말을 던진 거다. 그런 평가가 나와 있어. 별 문제 없다. 갈등 없다. 그런 의도를 갖고 대통령이 그 농담처럼 질문을 한 거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당과 청와대 간의 어떤 화합을 위한 어떤 퍼포먼스다. 어? 그런 대체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간지대에 있는 언론들의 이야기고, 이 분석은 중립적인 언론인들 평가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어쨌든 친명 우리 당원과 지지층 안에서도 친명 지지 세력이 있고, 친명 세력이 있고, 친청이 있던 친청. 정청래를 지지하는 또 당원과 지지자들 있잖아요. 응?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도 반으로 좀 쪼개져 있잖아요, 사실상. 물론 대통령은 이걸 아시겠죠? 아니까 이런 말을 하시겠죠. 분명히 존재하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이걸 불식시키고 싶은 거지, 대통령의 의도는. 농담을 하고 슬쩍.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갈등이 있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안을 두고 이제 친명 쪽에서는 친명 어떤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또 유튜브 쪽은 친명 쪽은 쪽 해석이 또 다르고 친청 쪽이 또 서로가 달라. 이 사안을 두고 서로가 이제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쪽을 지지하는 쪽은 이번 사안을 두고 대통령이 정청래를 무한 신뢰하는 증거다. 이번 사안이, 이번 그 질문 과정이, 만찬회동에서의 대통령 질문 과정이, 그 답변 과정이, 그 친청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를 무한 신뢰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명청할당이라는 건 허구다. 그런 거 없다. 그거 다 언론들이 지어낸 프레임이다. 그래 해석하는 반면에 친명 쪽 지지 세력들은 당원들이나 지지층은 이거는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농담 속에 뼈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정청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다. 이래 또 해석하고 있어요. 대체로 보면은 또 완전히 갈렸어요. 해석하는 게. 친청 쪽하고 친명 쪽하고. 참 어찌 보면 재밌는 현상인데, 참 어찌 보면 참 안쓰럽죠. 안타깝죠, 이게. 이 갈리는 거죠, 서로가. 그만큼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런 현상을 볼 때 이 분열되어 있어. 분열이 있는 건 확신해요. 분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의 어떤 당대표와 대모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사실상 분열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 민주당이. 물론 이제 대통령은 이걸 알면서도 이걸 불식시키려고 그런 거 없다. 갈등 없다. 그래 말씀을 하시지만은 현실상으로 이게 존재하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게 있다. 그런 말을 말씀 못 하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칭 갈등이 존재한다. 그런 말 못 하죠, 대통령은. 그러니까 없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은 그런 걸 어떤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농담처럼 그걸 꺼낸 거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보니까 그 유튜브인데, 친명 쪽 유튜브신데, 그분은 또 어떻게 또 보느냐면은 이거는 정청래에 대한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다. 그래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중에서도. 최후 통첩이다. 최후 통첩을 날린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한테. 그래서 어쨌든 두 쪽의 해석이 각각 다르다. 현장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이거 좀 완전 인수하는 거죠. 각자 그 지지층에 유리하도록 나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다 다를 수 있죠. 뭐 우리가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가치관이 틀리고 하니까 어떤 똑같은 사안이라도 보는 눈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느 누구도 뭐 이재명 대통령 속에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제3자가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속을 완전하게 알겠습니까? 속마음을. 어떻게 그 깊은 속을, 대통령의 깊은 속을 우리
아무리 뭐 친명이든 친청이든 일반 당원들이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기본 속을 완전하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뿐이죠. 이재명 대통령 마음을 그냥 추측해보는 거예요. 지어보는 거예요. 그냥 짐작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겉으로는 대통령은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청래와 어떤 이재명과의 갈등은 없다. 그거는 하나의 헛구호다. 그런 기존 기레기 언론들이, 적폐 언론들이 하나의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이다. 그런 걸 불적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의 농담처럼 해갖고 그걸 하나의 불적시키기 위해서 꺼낸 거다. 어쨌든 보면 대통령은 전체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부 수장이요. 물론 당정 정당화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분리는 돼 있지만은, 당정 분리는 돼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도 당원이잖아요. 당원. 민주당 당원이란 말입니다. 1호 당원이잖아요. 당원이고. 어쨌든 어떤 자기는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당과 청와대 어떤 불협화음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은, 또 정청래와 어떤 명청 갈등 이런 소리가 잡음이 계속 나면 결국 그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실적인 부담은 대통령이 다 지는 겁니다, 이걸. 그런 걸 이제 불적시키려고 이거 살짝 참 얼마나 또 우리 대통령이 영민합니까? 그걸 정식으로 어떤 제기하는 게 아니고 살짝 이래 넘어가면서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그런 하나의 진짜 영민한 행동을 취하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그런 갈등이 없다. 그러니까 정청래도 이제 그 대통령 질문에 당신 반명이냐 물으니까 정청래가 전부 친명이다. 우리 모두 친명이다. 친청 없다. 그러니까 친청은 없다는 게 친정청래는 없다는 거야. 그 말은 전부 친명이고 친정청래는 없다는 말을 한 거야. 정청래가 말로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그런 자기가 자꾸 이런 갈등이 노정되면은, 당과 민주당과 어떤 청와대 갈등이 노정되면은 결국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잖아요. 국민들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농담 삼아 이거 슬쩍 떠져본 것 같아요. 대통령 얼마나 그 영리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그럼 슬쩍 뭐 가볍게 하면서 어떤 뭔가 대적으로 이런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런 거 우리는 없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는 일심동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겉으로는. 그런데 물론 이건 친청 쪽에, 친명 쪽에서 하는 해석이지만은, 그거하고 비슷하지만, 아까도, 그 친명 쪽에 어느 한 유튜브께서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에 날리는 마지막 첫 통첩이다. 농담을 가장한, 그래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석하고 유사하지만은, 이거는 저도 그래 봅니다. 저도 이 분석에 공감이 가더라고. 한편으로는 이거는 정청래에 대한 하나의 경고일 수도 있다. 농담처럼 슬쩍 그냥 가볍게 하는 거지만은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좀 더 이상 정청래 대표 좀 나대지 말고 좀 우리 내 하는 일에 좀 보조 좀 맞춰라. 제발 좀 자기 정치 할 생각 하지 말고 좀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맞춰달라. 안 그러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곤란하다. 그런 경고를 날린 거다. 저도 이게 동조를 하고 있어요. 이 분석에. 물론 아까 이게 신청 쪽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도 물론 존재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양쪽이 다 시각을 갖고 있다. 하나의 어떤 화합이 없다, 분열이 없다, 갈등이 없다, 같이 이끌고 간다, 다 데리고 간다. 그런 어떤 분석도, 그런 내용도 그 대통령의 그 의중에는 그것도 내포되어 있고, 그러고 어떤 경고일 수도 있다.
양면이 다 같이 존재한다. 대통령의 속 마음은. 저는 그래 분석하고 싶어요. 양면이 다 있다. 대통령은 한쪽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양면이 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정청래한테 경고도 때리면서 그러고 어떤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그 세력한테도 하는 어떤 일종의 경고를 때리고 양면을 다 갖고 있다. 모르죠.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어떤 고도의 정치에 진짜 영민하시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수를 보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항이 다 포함된 거다. 대통령이 그 이번에 어떤 반명이십니까? 정치가 그 물은 질문이 반명이십니까? 그게 참 여러 가지로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대통령의 뜻에는. 다만 이것도 하나의 제 추측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깊은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관심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어떤 정치적인 정치적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나 평가하고 평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제 말이 항상 옳을 수도 없는 거고 제 견해가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우리가 정치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분석하고 논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항상 틀릴 수 있다고. 이게 100% 옳다 그걸 장담 못하는 거예요. 제 말이 100% 옳다 그걸 주장할 수는 안 되는 거고 항상 틀릴 수 있다. 정답이 아니고 오답일 수 있다. 제 견해가. 왜 그러냐? 특히 왜 그런 말씀 틀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정치라는 영역이 하나의 과학이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영역은 수학도 아니고 산수도 아니고 이거는 일정한 정답이 없는 거다. 그런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정보의 오류에 의해서 우리가 치등하는 어떤 가짜 뉴스라는데 그 정보에 오류돼갖고 오염돼갖고 잘못 분석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도 잘 알면 제가 이런 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어떤 정치 유튜버들 저 말고도 다른 많잖아요. 정치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민주정 안에도 그거 들으실 때 100% 그게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틀릴 수도 있다. 그 사람의 그 유튜브가 하는 말이 100% 다 옳은 건 아니다. 틀릴 수도 있다. 물론 옳은 말도 하죠. 옳은 말 할 때도 있는데 항상 100% 그 말을 100% 저 말이 맞는 말이다. 수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틀릴 수도 있다. 어떤 유튜브라도 그 분석이나 평이. 그러니까 이제 각 유튜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이제 이런 걸 언제든지 내가 잘못된 정보에 오염돼 갖고 분석을 잘못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좀 최대한 어떤 신중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갖고 이런 어떤 견해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고 지금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은 친명에 있던 갈등이 이 당의 분열이 벌써 일어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되면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 작년 8월달에 지면서 제법 됐죠. 1년짜리 임기인데 우리가 이거 비교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대표가 누굽니까? 정청래 직전에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때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솔직히. 그때는 별 이런 갈등이 없었잖아요. 당내에서. 그때는 뭐 소수 그때는 원래 친문 적폐놈들, 그런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애들, 그런 부류들 빼놓고는 거의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단합된, 그건 한 80%, 90%의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제 민주정당 안에 여러 개파가 있는 거고, 다 파가 틀리고 개파 정치는 해야 되는 거지만은 이게 너무 이 분열이 심하면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또 화합할 때는 화합해야 되는데 이 골이 너무 깊어버리면은 친명 친청 이런 골이 너무 깊어갖고 완전 서로가 정오 상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혐오 정오 상대. 적이에요, 적. 같은 당 안에 있어도 적인 거죠, 적. 밖에 어떤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돼서 서로가 적인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다. 그걸 초래한 장본인이 정천에 다녀갑니다. 정천이가 당대표 되면 이런 분열 현상이 더 한층 심화됐다는 거죠. 어쨌든 당을 화합시키고, 이래 이끌어가야 됐던, 대표로서의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정청래가. 그러니까 이번 회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봐야 되냐면은 정청래 대표는 진짜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내가 이런 소리 자주 하는데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해갖고 대통령이 내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내한테 무한 신뢰를 보낸 거다. 문제 없다. 그거 계속 보호다. 내 하던 방식으로 계속 하면 된다. 대통령이 너를 무한 신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세 대표는. 이게 무한 신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다 알고 계신다고. 문제가 있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도 아는데 우리가 정청래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고 능력이 없고 구태연한 정치를 하고 들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눈에는 그거 안 보이겠어요. 더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진짜 문제가 많다는 걸 얼마나 인식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당의 화합을 위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우면 안 좋으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미군하고 오나 당원들이 뽑아서 만드는 대표고 하니까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뭐 대통령 힘으로 찍어 누르고 윤석열이처럼 윤석열 그랬잖아요. 지 마음에 드는 대표 안 찍고 어떻게 좀 룰을 바꿔갖고 압력 넣어갖고 찍어 누르갖고 멀쩡한 놈들 쫓아 보내버리고 지 말 잘 듣는 지 꼬봉 안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그래 안 하시잖아. 그래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하실 분도 아니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신분이잖아. 취임해도 윤과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그래 하실 분이 아니고 어쨌든 민주당원들이 투표를 해갖고 뽑은 대표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임기는 1년이니까. 그래 판단해야지. 내가 뭐 잘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신뢰를 했다? 신임을 보낸다? 그런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거야. 정대 대표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물론 대통령이 농담으로 추측하는 지난말처럼 반명이십니까? 당신한테 질문을 한 것을 진짜 심려실 거예요. 대통령이 왜 그런 질문을 농담처럼 던졌겠어요?
오죽하면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정선혜 대표한테. 에? 명청 갈등이 존재하든 안 하든, 에? 응? 어쨌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어쨌든 정청래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대표로서, 정청래 대표로서. 어? 정청래 대표 이때까지 취임하고 나서 그 행위가, 정치인 행위가 당원들한테 신뢰를 못 줬다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응? 적폐들, 흘려간 물들 끌어들여갖고 적폐들, 어? 그 서삼석이니 이런 애들, 그,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검찰한테 먹이를 던져준 그 표를 행사했다고, 그게 찬성 표를 던졌다고 의심받고 있는 서삼선이 같은 애들을, 최고원 앉히고, 응? 그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 뭐, 비서실장? 비서부실장? 그 여자 또, 있잖아요. 뭐, 윤뭐라고, 유나목이라고 있더라고. 그게 또 뭐, 정청래 대표 비서실에 뭐, 부비서실장? 그런 직책을 만들어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 옛날에 까던, 그 자유선진당 소속이었던 그런 여자를 비서 뭐 부실장 직책 그대로 있잖아, 지금. 그런 의심을 또 받고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을 쭉 까던 그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그런 여자애를 지금 주요 당직에 지금 임명해 놓고 있잖아, 자기 비서실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친명 아니다. 이재명을 죽이려 했던 그런 인간들을 요직에 앉히고 있단 말이야. 그래놓고 무슨 친명이야, 친명은. 개소리지, 그게. 그런 당신의 말, 행동을 보고 우리가 당신은 친명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무슨 친명이야? 말로만 친명이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송영길 대표도, 전 대표도 그런 평가했잖아요. 총총장. 왜, 자기 식구들만 챙기느냐.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 세력만 챙기느냐. 자기를 지금 박찬대를 지지했던, 세력이나 그런 사람도 포용 안 하고, 왜, 그러고 송영길 같은 그런 사람도 자기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그런 표용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한테는 전화 한 통화도 없었다, 이때까지. 깜빵에 있고 그래도, 면회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오고. 분명히 정청래 대표는 이번 그 청와대에서 있거든 그 해동을 또 얄라구지 이용하지 말라고 제발. 이건 하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 대통령이 최후 통첩. 그래 받아들여야 당신한테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라고. 이걸 거꾸로 뭐 대통령이 나한테 무한 신뢰를 부른 거다. 그래 착각하다가는 큰일 난다니까. 진짜 큰일 나. 제발 좀 이번 그 청와대 해동을 기회로 해갖고 좀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문제가 없었는가? 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나를 비토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가? 그걸 좀 깨달으라고, 좀 생각해라고. 왜 당원들이 당신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지. 그러고 그 1인 1표 문제를 또 말씀 잠시 드렸습니다. 그럼 1인 1표가 지금 강행 처리하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또. 끝까지 다 하겠대, 이걸. 강행 처리하겠대. 정청래가. 그거 실패했으면은, 그때 그랬잖아. 다시 이걸 거론 안 한다 했잖아. 그런데 또 이걸 안 한다 해놓고, 이제 추진 안 한다 해놓고 또 이게 또 들고 나가고 지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분명히 그때 중앙위에서 부결돼갖고 그 이후로는 자기 안 하겠다, 추진 안 하겠다, 더 이상 추진 안 하겠다고 그 약속을 했잖아. 그래도 또 이제 시일이 지나니까, 기 나와갖고 또 이거 강행하겠다고 지랄하고 있다고 지금. 1인 1표를. 많은 겁니다, 지금. 지금 1인 1표 지금 강행할 때입니까? 1인 1표 말고도 산적한 현안이, 급한 현안이 천진데,
검찰개혁, 내란 척결, 내란 전남재판부, 종합특검. 얼마나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천지로 깔려있는데 그거는 도외시해버리고 1인 1표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얼마든지 천천히 해도 될 일을. 그러니까 자기 어떤 연임을 위한 수작을 부리는 거야. 수작을 부린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야. 1인 1표를 이렇게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거 보면 우리는 결국 연임하려고 꼼수 쓰는 거다.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 어저께인가 박수현 대표이잖아. 그 대변인이 나와갖고, 정청래 대표는 연임에 이영자도 끊은 적이 없다. 이런 또 개소리를 하더라고. 연임하고는 아무 문제 관계 없다고. 1인 1표 강행이. 연임에 이영자도 끊은 적이 없다고 이지를 하더라고. 그래서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고. 우리가 볼 때 다 수가 보이는데, 연임 때문에 하는 거잖아. 연임 해물라고. 계속 대표 자리 해쳐물라고.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1인 2표를 그래 강행 추진하고 싶으면은 최소한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해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 뭐냐? 한 개는 뭐냐? 다음 대표 경선에 출마를 안 하겠다 하든지, 또 하나는 출마를 하되 이번 차기 전당대에서는 경선에서는 1인 2표를 하지 않고 자기 경선이 끝나고 나서 1인 2표를 시행한다.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현주가. 저도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정청래가 어떤 1인 2표, 그래 자기가 당원 민주주의를 그래 추구하는 사람은 나는 당원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 명분을 내세우잖아. 1인 1표는 당원 민주주의 실현이다. 나의 공약이다. 이러면서. 그래야 나는 추진한다면서. 그래 겉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게 진짜 당신의, 그게 순수이면은, 그게 진짜 진정한 그 뜻이면은, 대표 연임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라고. 1년짜리, 1년만 채우고, 내년 8월달까지만 해먹고, 안 하겠다든지, 더 이상 출마 안 하겠다든지, 출마를 하되, 1인 1표는 경선 끝나고 나서 하겠다든지, 둘 중에 한 개를 최소한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이현주 의원이 그 말을 했다고, 어저께인가. 그래야 최소한의 순수성을 인정받는 거야. 그런 말은 전혀 안 하면서 겉으로 무조건 민주주의, 당원 민주주의, 그런 썩은 헛고는. 당신의 속셈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그런 당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민주주의에